안녕하십니까, 신동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살고 있는 세상, 소비자로서 역할, 소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거창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을 건데, 마케팅을 주로 기업의 관점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품을 더 프로모션을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제품 홍보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제가 예전에 이 똑똑한 소비라는 그 소비자 경제학 책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관점에서 마케팅, 소비자 관점에서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돈, 뭐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보면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터부시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입니다. 뭐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돈과 관련된 당연히 마케팅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비, 매 매 순간 여러분들 숨 쉬고 있으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 쓰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지금 현재 소비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구매할 때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돈, 마케팅, 소비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인 그 과목의 취지, 뭐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 경제학을 얘기를 하냐, 뭐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온라인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도 다 이 소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비가 적절하게 현명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주 이 값지지 못하게 헛되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다 갖고 계시죠? 지갑 안에 뭐가 있나요? 뭐 신용카드, 돈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항상 지갑이 넉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만큼 뭐 경력도 되고 뭐 수입도 있지만 항상 지갑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지갑에 돈을 적게 넣고 다녀서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갑이라는 게 항상 좀 배고픈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풍요롭지 못한가? 사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넉넉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기가 나는 풍요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돈이 없나? 참 이상하죠. 이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나만 없냐? 이건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누구나 갖고 있는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그 살아가는 팁,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이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우리 주머니 사정은 되게 간단해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죠?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겁니다. 내 잔고가 많은 거죠. 다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죠. 뭐 은행에 가서 융자를 내거나
돈을 빌리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수입이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 쌍방간의 합의, 나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는 분들 또는 나를 고용한 사람들과 서로 간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수입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수입을 내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늘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수입은 쌍방간의 합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출은 다행히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입보다는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향후에. 그렇지만 또 그 생각한 만큼 수입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출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출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월급 로그업. 뭐 이런 좀 오래된 조크인데 이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내 월급 계좌, 통장 계좌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 만약에 뭐 월급일이 25일이다. 그러면 25일 기준으로 뭐 카드값, 대출비,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쭉 들어왔는데 쭉 나가고 나서 나한테 남는 거는 얼마다? 얼마 없겠죠. 그래서 뭐 월급이 로그인, 로그아웃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 여러분들 아직까지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카드를 쓴다든가 이러면 이 말이 절실히 느껴질 겁니다. 돈이 분명히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찍히기만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월급 로그인, 로그아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지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지출 중에서 지출을 관리하고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관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생길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재테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재테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뭐 별로 재테크에 재주가 없어서 재테크를 잘 못 해봤어요. 근데 세상에 뭐 재테크 서적은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재테크 한 코너가 있을 정도로 재테크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재테크 책을 쓴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 건지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몇 가지 따라 해보기도 해봤지만 뭐 다 원론적인 얘기고 크게 저한테 이 실제로 수입으로 돌아온 건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 뭐 이런 광고 부자 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인가?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로 나눠지는가? 부의 편중이 되지 않는가? 또는 부의 대물림이 있지 않은가? 뭐 기업은 과연 윤리적인가? 기업의 목적은 뭔가? 기업의 가치는 뭔가? 뭐 도대체 마케팅이란 건 뭔가?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한 수준이더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소비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이 소비가 웃기는 게 우리는 소비하면서 존재하고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소비입니다. 왜 소비하면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 소비는 자기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소비는 단순히 뭔가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나와 그의 일체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비에 단락단락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살 때
화장품 성분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화장품이 나한테 맞는지. 그랬을 때 그 화장품이 내 피부와 맞는지도 있지만 그게 내 스타일과 맞는가. 이 화장품을 샀을 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라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비를 좀 들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사실 한국 경제가 어렵다, 뭐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도 어렵다, 뭐 여러 얘기하지만 사실 저성장 시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성장 시대라는 건 뭐냐면 돈 버는 기회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돈 버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저성장 시대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서 뭐 내 경제적 능력을 쌓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는 내 수입으로 현명하게 소비하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뭐 1시간 조금 되는 강의를 쭉 듣고 나면 아 나도 저랬나? 뭐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을 사항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보통 일반인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뭐 대학에 들어와서도 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하면 된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소비다. 이런 것들이 현명한 소비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의 의도대로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뭐 마케팅을 해서 또는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줘서 소비자를 이런 유행으로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런 유행과 그런 의도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소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 스스로 합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그게 끌어들여서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사실은 소비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냥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소비 자체가 생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의도대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내가 정말 힘들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 중요한 소비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남의 의사에 의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마련하게 됐고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에 소비도 알아야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비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소비를 할 때 정말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아야지만이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시면 이 제가 100점 100패의 성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시점에 되면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간에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여러분들과 달리 엄청난 마케팅 팀을 가지고 있고 심리학을 넣어서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요즘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빅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SNS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끌리는 대로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 중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하고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흘려주는 정보, 그렇게 유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자, 어떤 상황이 닥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정보와 그 행동과 그런 것들은 누가 지고 있죠? 결국에는 공급자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도를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번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하는 게 미덕일 수도 있지만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내 주도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머니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다고 생각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1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는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 소비의 본질에 대해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소비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본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사람이라는 동물은 인간은 되게 웃기는 게 사람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아니고 사람을 대체로 과대평가합니다. 과신한다 그러죠. 과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교육을 그래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담배? 저도 흡연자였고 그렇지만 담배? 그거는 합리적으로 피는 건가요? 다 건강에 안 좋다 그러고 돈 쓰고 그런데 왜 하나요?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투기가 일어난다. 투기가 일어나는 거,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가 다르죠? 투기는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투기인데 단기간에 거기에 보면 정말 사람들의 욕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왜냐? 남들이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되면 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그림에 있는 튤립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7세기에 이 튤립 꽃 하나가 현재 시세로 1억 6천만 원에 팔렸던 게 예전에 그 17세기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는 그냥 네덜란드를 튤립의 나라라고만 이해하지만 그 아름다운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이 꽃 한 송이가 튤립의 투기에 젖어들어서 이 튤립 한 송이가 1억 6천만 원이 갈 정도의 광풍이 있었습니다. 이 광풍이 어떻게 일어났냐? 엄청난 유동자금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튤립이 폭풍이 일었을 때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엄청난 유동자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튤립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튤립을 사기 시작하니까 누가 더 새로운 품종, 새로운 모양의 튤립을 가지느냐를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시를 하게 되면서 투기를 하게 됐어요. 투기를 하게 되면서 튤립을 선매하게 되면서 이 튤립이 완전 그 거품이 돼서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따져도 튤립 꽃 한 송이가 1억 6천만이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을 배우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고 뭐 이런 소비자 경제학이나 이런 공부를 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인간이 합리적이냐 인간이 이성적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인데 가끔씩 이성적이 나타날 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소비에서 그러면 제가 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걸 따지냐? 그 제품들을 프로모션하고 제품들을 광고하고 제품들을 홍보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적인 측면들을 계속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감정적이 됐을 때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심이 극대화가 됐을 때 그때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정을 다 배제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그 이성만 있는 인간이 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인간은 감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인간이 감정적이다. 근데 인간이 감정적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고요. 어, 근데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매일 합리적인 판단만 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인간은 되게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감정적이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공부를 하고 또는 경제학 공부를 할 때도 많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쭉 예전에 공부했던 사례들을 다 적어봤는데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소비자 경제학만 해도 한 학기를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부분 그런 뭐 독과점 문제라든지 공포 마케팅이라든지 뭐 시장을 막 왜곡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통틀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호갱 취급하는 그런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뭐 그냥 여러분들 생활하고 관계된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발하자마자 돈 쓰는 아울렛 쇼핑몰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렛 많이 가시죠? 뭐 저도 가끔씩 갑니다. 여기 뭐 우리 서울에 뭐 조그만한 이 서울 경기 지역에 뭐 아울렛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것도 많고 이 이후에도 생긴 것들이 아주 많죠. 가면 좋죠. 번쩍하고 뭐 유명 브랜드도 많고 땅도 넓어서 돌아보기도 좋고 여기 올라가면 푸드코트도 있고 뭐 이것저것 살 거 있죠. 근데 이 아울렛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비하게 만듭니다. 뭐 소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아울렛을 가면 돈을 많이 쓰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몰 비용과 중거 가격인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위에 달아놨죠. 오게 하라. 지갑은 열린다. 이게 사실은 그 아울렛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울렛을 갈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같이 뭐 바람도 쐴 걸 어디 아울렛을 가자. 뭐 예주에 있는 아울렛을 가자.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가자. 가면 사실은 시중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뭐 시간도 보내고 소위 말해서 데이트도 하고 뭐 물건도 싸게 사고 바깥 공기도 쐬고 좋죠. 좋은데 가면 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서 올까?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사려고 갔는데 꼭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고 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울렛을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가족이면 같이 아니면 뭐, 데이트하는 분들이면 남자, 여자 같이 만나서 여주까지 가면 뭐 요즘 차 막히면 1시간, 1시간 반, 뭐 심지어 2시간까지 아니면 뭐 여주든 파주든 어디든 아울렛이 다 외곽지에 있잖아요. 여기 가려고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돌아올 때 또 차도 막힙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왕복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죠. 그리고 뭐 거기 가는 차를 가지고 간다면 기름값,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옆집에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갔다가 없어서 그냥 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내가 일단 거기 간다는 거는 내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내 시간적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 가는 순간 그 본전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든 안 하든 이 돈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이 비용 또는 이 시간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아울렛에 가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투자한 비용, 교통비용, 이거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울렛에 가도 빈손으로 가든 뭘 사서 오든 이건 없어진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전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막 싼 것을 찾게 되는 심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중고비용, 중고가격. 중고가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울렛에 뭐 60%, 뭐 50%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죠? 뭐죠? 할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가격에서? 소비자 가격에서. 어떤 소비자 가격? 사실은 아주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 할인한다. 엄청 싸게 보이죠. 근데 무슨 가격에서? 이게 백화점 가면 그러면 30% 세일하냐? 50% 세일하냐? 세일을 전혀 안 하냐? 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 싸게 보입니다. 이 중고 가격이라는 거는 그 택에 붙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 택에 붙어 있는 가격으로부터 할인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80% 할인해서 또는 70% 할인해서 2만 원, 3만 원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느낌상 이거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실제로 사러 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봄이니까 나는 괜찮은 티셔츠를 하나 사야지 마음먹고 갔는데 올 때 보면 실제로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이 업택돼 있는 가격, 중고 가격에 혹하게 돼 있습니다. 와, 이거는 반드시 사야 돼. 왜? 이걸 안 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을 주워 담게 돼 있습니다. 왜? 싸 보이거든요. 싼데 안 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감정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렛 쇼핑몰을 갔다 와서 내가 산 물건들을 꼼꼼히 짚어보면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 이외에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가을도 아닌데, 요거 가을에 입을 상품, 내년 겨울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거 언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울렛이 가지고 있는 기본 두 가지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난 뭔가를 사서 가야 된다. 내가 이런 교통지역을 뚫고 왔는데, 이 차 막히는 데로 왔는데, 그냥 가? 뭐, 남자친구랑 같이 갔다. 여자친구랑 같이 갔다. 근데 뭐 데이트하고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 막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차 막히는 데를 가서 빈손으로 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할인돼서 더 가치가 있을 법한 제품들을 계속 찾으면서 그걸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은 갔다. 거기에 도착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아울렛을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소비자거나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울렛을 가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케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입니다. 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많죠.
여기 가면 정말 막 다양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시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산다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식료품을 사거나 뭐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형 할인마트가 매출액 비중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어떤 걸 보십니까? 어, 어마어마한 홍보를 보게 되죠. 뭐 이런 원 플러스 원 대형마트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죠? 그리고 많이 구매할수록 더 싸집니다. 이렇게 가격 쫙 적어놓고 이 원 플러스 원 중독은 정말 심한 중독입니다. 손이 안 가기가 어려운 그런 거죠. 왜?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게 싸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둔 겁니다. 자, 이게 뭐 좀 예전 그림이긴 한데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맥주에 보면 보통은 피처가 더 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큰 게 1600짜리가. 여기 1000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쌀까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게 더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00ml당 가격을 보면 얘가 더 비쌉니다. 완전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거죠. 왜? 우리는 많이 사고 큰 걸 사면 여기 써놨잖아요. 많이 구매할수록 더 싸진다. 근데 왜 얘들은 가격 다를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많은 홍보, 이 많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손님들을 유인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누구는 10% 깎아주고 누구는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누구는 30% 디스카운트 해주고 누구는 원 플러스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마케팅 노하우가 그 뒤에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원 플러스 원이니까 싸겠지. 큰 게 더 싸겠지. 이렇게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매하는지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뭐, 혼자 사는데 뭐 휴지를 뭐, 이 큰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갖다 놓고 1년 내내 쓴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쓰다 지쳐서 안 쓰고 버리는 뭐 샴푸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면 그 보통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냉동식품들 냉장고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그게 꼭 필요해서 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홍보를 했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샀는데 실제로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산 거죠.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결정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다.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니까 사실 홈쇼핑 이런 거 잘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또 하나의 마케팅의 결정체가 이 홈쇼핑이잖아요. 사실 이거 저도 뭐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케팅 수단을 쓰고 어떤 걸 하느냐도 알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요즘은 홈쇼핑에서 뭐 별의별 걸 다 팝니다. 뭐 차도 하고요. 뭐 아파트도 팔고요. 그죠? 뭐 이런 정말 갖가지 것을 다 팝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쏙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질문입니다.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항상 매진이래요. 뭐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매진됐으니까 매진됐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그 마감, 매진, 오늘만 이 가격, 묶음 가격,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거, 반품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마케팅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심리적으로 내가 스스로 저건 반드시 사야 해 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새삼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케팅 공부해 보시면 그런 기본적인 이론과 기본적인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소비 형태는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본분이고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도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곳에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가렸을지 모르겠는데 비디오에 가리는 것 같네요. 이 홈쇼핑들이 평균적으로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홈쇼핑들이 이런 매출을 해서 여기 보시면 판매 수수료 30%, 32%, 판매 수수료 31%. 그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통계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홈쇼핑이 되게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홈쇼핑이 그 채널 하나 끌어놓고 30%의 마진을 갖고 가는데 과연 홈쇼핑 제품이 쌀까? 그 최소한 저는 저런 걸 볼 때 저 제품이 괜찮네, 필요하다 그 생각은 하지만 절대 저 제품이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싸지 않냐? 이미 누군가가 30%를 가져갑니다. 백화점은 큰 건물에 매장을 차려놓고 20%, 30%의 그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이 TV 홈쇼핑들은 그냥 방송 한번 보내고 물론 방송국도 있고 방송도 하고 해야 되지만 30%의 마진을 주고 싼 제품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30분 이야기하고 나니까 힘드네요. 조금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핸드폰 어,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지 이런 핸드폰부터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핸드폰을 엄청나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많이 하냐면 데이터를 많이 쓰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뭐 4G거나 5G 세대일 것 같은데요. 3G 때만 해도 3G 때 애플이 나왔죠. 아이폰이 나왔죠. 그때만 해도 처음에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아주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LTE 무제한이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사용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를 폭증하도록 사용하게 만드냐?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미 기지국을 세웠고 데이터를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사용해 준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기가 사용하던 거를 2기가 사용하고 2기가 사용하던 걸 5기가 사용하게 되면 막 늘어나면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될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3G에서 4G 넘어왔을 때 생각나시나요?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3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3G 전화를 4G 시대에 사용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졌어요. 왜냐? 이 데이터의 사용량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속도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3G만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4G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3G에서 4G로 가면서 요금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여러분들 4G에서 5G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1년만 있으면 아마 4G 핸드폰으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요금 체제에서 무제한 요금 체제에서 5G 요금을 내고 이제는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내야 될 시절이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돈을 더 낼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이건 뭐 조삼모사인데 그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카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차는 뭐 엄청나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돈이 없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나가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 자동차까지 이렇게 나가버리고 나면 사실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한 게 조삼모사에 대해서는 아시죠? 앞에 36개월 동안 매월 차량 가액의 1%로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광고를 합니다. 제가 이 광고에서 떠온 건데요. 그러면 그 월 납입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
차량 가격 1%만 내면 뭐죠?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선수금 내고 중간에 월 뭐 30만 원, 40만 원, 아, 그 정도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3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수금 내고 내가 요것만 냈어요. 요것만 내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이 돈은 어떡할 거냐고요? 없어지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뭐 BMW 같은 경우에는 7.26%, 연체 이자는 19%,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타고 다녔어. 1%만 내고 엄청나게 좋았어. 근데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카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팔아서 그 금융 리스 받은 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이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나한테 맞는 거면 그렇게 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이 없고 나는 이 차를 타고 싶고 나는 적은 비용만 내고 타고 나중에 갚겠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 선수금 20% 내고 이 중간에 1% 내는 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마지막에 반담을 할 때 이런 추가 비용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진짜 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는 거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비용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나한테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커피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사 드시죠? 여기 뭐 스타벅스도 있고 엔젤리너스도 있고 톰앤톰스도 있고 뭐 커피빈도 있고 뭐 커피점 진짜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커피를 사면 무엇을 구매하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커피의 원가가 650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보통 얼마에 사시죠? 뭐 싼 아메리카노가 3,500원. 그죠? 4,000원. 이 여러분들이 사는 3,500원, 4,000원 커피에 들어있는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 어마어마한 임대료. 강남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학생들이 커피 한 잔 사놓고 커피숍에 가서 난 3시간, 4시간 동안 책 읽고 공부하고 컴퓨터 했다. 훌륭한 소비를 한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보고 보면 여러분들이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커피만 딸랑 들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500원, 4,000원을 내고 1,000원짜리 뭐 1,000원보다 더 낫겠죠. 원가로 보면 그거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커피에 들어있는 가장 많은 비용이 그 건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살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사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가 뭐 남는 시간이 있어서 그 커피숍에서 제가 시간을 좀 보내고 뭐 뭘 해야 되고 이러면 저도 비싼 커피숍에 갑니다. 아니면 저도 테이크아웃 커피숍에 갑니다. 왜? 1,500원, 2,000원짜리가 적절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4,000원을 줄 때는 그 값어치만큼의 가치를 사용해야지 그게 정당한 저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쫀쫀하게 보이나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살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냐. 사실은 귀차니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귀찮은 게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나요? 인간의 뇌는 일을 많이 안 하려는 게 본성이에요. 왜? 인간의 뇌가 일을 하면요,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해오고자 하지, 에너지를 막 불태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근데 이게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게, 감정적인 거는 에너지를 적게 써요. 뭐가 딱 들어오면 딱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써요. 근데 합리적이 되려고 하면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이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요. 그냥 현재 있는 상태가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공부하면 왜 힘들어요? 공부하면 살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귀차니즘이라고 명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본능을 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냉철히 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가격이 A, B, C가 있어요. 그 중에서 덥석 잡는 편이에요? 아니면 A, B, C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그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많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 뭐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소비하냐? 가치를 쫓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왜? 이거는 기존의 업체들이 제공해주던 그런 정보에 반란을 일으킨 분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소확행, 작은 소비에 즐기는 분들입니다. 뭐 저는 나를 위한 소비 이렇게 지었는데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유명한 맨딘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와인 따개입니다. 이 와인 따개인데 이 와인 따개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 와인 그냥 콜코 따는 거 편의점 가면 뭐 2,000원, 1,500원, 2,0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10만 원 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와인 따개인데 어떤 거는 2,000원 주고 사고 어떤 거는 왜 10만 원 주고 사냐. 음? 이런 거죠. 작은 소품 하나로 내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합리적인 소비냐? 뭐 가격으로 따지면 비합리적인 소비죠. 와인 따는데 똑같은 건데 왜 어떤 거는 2,000원 하고 어떤 건 10만 원 하냐? 비합리적인 소비죠. 그런데 저는 이게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샀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집에서 뭐 다이손 청소기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저도 이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사실 이 드라이기를 보면서 제가 참 웃었는데 이 드라이기가 지금 시중가로 한 50만 원, 60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 하이마트에 가서 일반 드라이기 보시면 2만 원, 3만 원이면 드라이기 중고 삽니다. 뭐 아주 좋다 그래봤자 한 4, 5만 원. 근데 이게 50만 원이 넘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 똑같은 드라이기인데 어떤 거는 몇만 원 하는데 어떤 거는 50만 원. 그런데 내가 이걸 사서 아침마다 쓸 때 행복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경제력이 된다면. 그 소비를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 제가 이거는 일본에 있는 아키타 대학이라는 데를 들었는데 이 대학이 일본에서 아주 작은 그 대학인데 일본에서 항상 최고의 취업률과 최고의 학교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학교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24시간 도서관을 사용하고 싶다. 24시간 도서관을 엽니다. 그리고 모든 커리큘럼이나 모든 기준이 학생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 학교의 소비자들은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기 다큐멘터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뭐 관심이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뭐 일본 유학 가실 분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참 어렵게 학교에 와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무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라인 강의가 상당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픈스쿨,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교라는 그 벽이 뭐 지금처럼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내가 4년 동안 등록금 내고 4시간 내고 다니지만 과연 그게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될지는 세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처럼 이미 이제 나이가 있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형태의 교육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아까 뭐 제가 서두에는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속인다, 뭐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약간 비난성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윈윈하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한 예만 한두 가지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윈윈하는 것 중에 이거 접니다. 저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유명한 회사가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미국계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다기보다는 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한테 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모임, 뭐 우리로 보면 동호회라고 얘기하겠죠. 동호회, 그 다음에 자부심, 그 다음에 그런 꿈, 뭐 이런 것들을 팝니다. 사실은 오토바이 자체로만 보면 뭐 특별할 게 없지만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소비자들과 교류하면서 오토바이를 팝니다. 제가 타고 있는 BMW도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여름에 찍은 거라서 그런데 이런 그 BMW BMW는 오토바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수트도 같이 팝니다. 수트를 왜 같이 파냐?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성 옷이라서 뭐 사고가 났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과 공정 공생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이미 저가 항공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 항공업계가 무진장 어렵긴 하지만 저가 항공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저가 항공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되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서울 부산 여행 게임에서는 기차가 항공을 이겼고요. 또 항공은 항공 나름대로 비행기는 비행기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저가 항공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으로 시작을 해서 43년간 흑자 운영을 했고요.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가 항공사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미국의 델타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작은 저가 항공사가 비행기, 항공기 58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보면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간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브스라고 그 여자들만 다니는 그 스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커버스가 보면 가맹점이 6,000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기 보시면 뭐 요즘 얘기하는 거대한 스포츠 센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가치들만 묶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모아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소비자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더라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점점 자기의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소비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더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뭐 제가 쭉쭉쭉쭉쭉쭉 대충대충 쫙 전체를 읊어드리려고 강의를 드렸지만
한 번 정도 내가 소비를 정말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존하는 소비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마케팅이 된다면 마케터로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는 소비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우리가 정말 기본을 생각해 보는 가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소비가 됐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가치가 존중받는, 내가 소비하는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주도적인 소비, 행복한 소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돈을 아끼라는 게 소비의 궁극점도 아니고요. 돈을 아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진정한 소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벌은 돈을 합리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소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커리어, 조금 더 뭐 좋은 환경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데 소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에서 내가 가치를 찾느냐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소비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